썸을 탄다라는 말은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130억 년의 우주, 은하와 행성의 이야기를 이 썸과 연애 이야기로 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궁금한데요. 자,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썸 타는 천문대 저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은하진화센터의 지웅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확실히 연구원님도 누군가 썸 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예. 외모예요. 멋있습니다. 썸 타는 천문대입니다. 천문대 가면 썸 탈 수 있습니까? 네, 썸 탈 수 있죠. 별 보면서 썸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과학이라는 게 전문가들만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의 분야로서만 인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과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게 되고 또 대중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저를 비롯한 과학도 천문학도들은 꼭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과제만을 목적으로 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연하게 내 애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푹 빠져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저의 감수성을 다른 분들과 좀 더 공감하고 싶어서 사랑과 연애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또 기존의 천문학 도서들은 특히 빅뱅에서 지금의 우주 지구로 돌아오는 혹은 그 반대로 가는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예 그 우주의 타임라인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가 썸을 타고 데이트를 하고 또 다투기도 하는 그런 사랑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우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과학, 천문학은 좀 멀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은데 사랑, 연애로 하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을 굉장히 재밌게 하신 부분들이 많던데 별들도 솔로인 별이 있고 커플인 별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솔로로 50억 년째 슬프게 타오르고 있는 별이 바로 우리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곁에 다른 별이 없고 혼자 덩그러니 떠 있는 별들을 솔로별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지만 우주에는 절반에 가까운 별들이 옆에 다른 별을 두고 함께 돌고 있는 쌍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쌍성을 연애 중인 커플별이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혼자 덩그러니 떠 있는 별에 비해서 쌍성은 훨씬 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별의 경우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예. 쌍성을 이루고 있으면 별의 궤도를 통해서 질량이나 나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사람도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연애를 할 때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처럼 천문학자들도 이런 스타들의 연애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천문학에다가 이문학적인 요소를 넣었다고 하면 억측일까요? 연애라는 관점을 이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른바 썸 하면은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주고받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류가 또 우주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담은 전파를 쏘기도 했고요. 네. 우리가 또 어떤 전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 인간 말고 또 다른 문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전파 기술이 개발된 지금까지 많은 현상들이 발견이 됐고 또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성들을 향해서 전파를 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전파들 중에는 강한 블랙홀이 내보내거나 아니면 폭발한 별의 잔해에서 나오는 그런 전파들이 많이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실제로 외계인들이 쏘아보낸 그 전파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외계 행성이 살 법한 후보 행성 중에 일부에다가 전파를 보내고 답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답신이 오지 않은 걸 보면 요즘 말로 읽고 씹힌다고 하는 일십을 당한 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별과 은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연애를 하듯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끌리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별과 은하들을 서로 끌리게 하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가 매우 정적이고 고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과 그리고 별들은 서로 거대한 중력으로 접근하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의 커다란 새로운 은하로 합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은하들이 머금고 있던 가스들이 반죽되면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역시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와 중력에 서로 이끌려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려면 아직까지 수억 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어제보다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중력으로 표현한 점이 굉장히 재밌네요. 네. 자, 그러면 중력이 있는가 하면 중력의 뭐 반대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별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근데 우주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별 후에도 그 추억을 오래 간직하게 되고 또 그 추억으로 재료 삼아 다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주에서도 수명을 다한 별들은 큰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지만 그 잔해들이 다시 모여서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에 한 번 존재했던 모든 별과 은하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더라도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음 세대의 은하와 별에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들이 남긴 별의 가루, 잔해들은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 지구를 만들었고 또 우리 몸속에 지금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과 이별의 흔적, 그 증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의 연애에서도 만남과 이별이 반복해서 있듯이 이렇게 우주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현재까지의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빅뱅 이후로 130억 년째 계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팽창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멀리 떨어진 은하까지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우주 시공간 자체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속 팽창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 우리 우주는 더 차갑게 식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연인의 손을 꽉 잡고서 이 팽창해 나가는 우주를 바라본다면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악력은 우주 팽창을 견딜 만큼 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책이었는데 스스로 연구원님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네.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저를 자칭 우주 외교관이라고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 연구자와 또 다르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학 교사와 또 다른 직업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최신 이론을 대중문화에 녹여서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고 또 좋아하는 소설가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자도 한 명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천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가 우리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은하, 행성의 이야기를 연애와 사랑 이야기로 풀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은하진화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